그럼 정승혜 위원장님 발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니스타 코리아 정승혜라고 합니다. CFA 한국협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ESG 투자와 공시에 대한 서베이를 진행했습니다. 응답자 중에서 몇 분과는 인터뷰를 진행해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시간에는 CFA 한국협회 회원들이 ESG 공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182명께 그 서베이를 보내드렸고요. 그중에서 156명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서베이는 응답자 정보, ESG 프로세스, ESG 정보, ESG 공시 이렇게 4파트로 구성이 됐고요. 질문은 모두 13개였습니다. 서베이 응답을 먼저 좀 요약을 하면은요. 자산운용사, 증권사, 은행에서 일하는 분들이 가장 많았고 업무로는 주로 운용과 리서치에서 일을 많이 하셨고요. 또 경력은 15년 이상 된 시니어가 가장 많았습니다. ESG 프로세스에 대해서 응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ESG를 고려하는 주요 이유로는 고객이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또 고려하지 않는 이유도 역시도 고객 요구가 없어서 그렇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성과에 대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건데요. CFA 인스티튜트에서 실시한 비슷한 서베이에서는 ESG를 투자하는 이유로 성과를 높이고 ESG를 관리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ESG 투자와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좀 덜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ESG 정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졌고요. ESG 공시에 대해서는 의무화를 찬성한다는 대답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것은 공시를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것이다라는 어떤 당위성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시에 반대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베이에 사용한 질문지를 제가 그대로 옮겨봤습니다. ESG 공시에 대한 그 4번째 파트를 보시면요. ESG 공시에 대한 질문으로는 공시 의무화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또 독립적인 제3자 검증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과연 누가 적합한 검증 주체인가를 질문 드렸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그 질문과 응답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ESG 등급을 이제 사용자라고 할 수 있죠. 자산운용사, 증권사, 은행 비중이 가장 많았고요. 또 ESG 등급을 직접 매기는 평가기관에서도 소수지만 참여를 해주셨고 컨설팅과 회계법인 응답률도 높은 편입니다. 응답자가 주로 하시는 업무는 운용과 리서치가 가장 많았고요. 컨설팅 평가 업무 순으로 많았습니다. 응답자 경력은 15년 이상 시니어들이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응답자 대부분이 투자 프로세스에 ESG를 고려한다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ESG 중에서도 ESG 각각 고려 요소를 요소별로 나눴을 때는 환경, 거버넌스, 사회 순서대로 높았습니다. 4, 5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거버넌스가 가장 우선순위였는데요. 지금은 탄소 중립이 굉장히 중요한 글로벌 의제로 떠오르면서 환경이 가장 중요한 투자 요소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그 ESG 투자를 고려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여쭤봤습니다. 고객 요구, 그다음에 우리 회사의 평판 때문에 한다, 그리고 투자 정책에서 요구한다 등 어떤 정책적인 이유가 많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거는 ESG 투자에 대한 이유로 성과에 대한 응답률이 낮은 겁니다. 그 CF 인스티튜트에서 한 것과는 조금 사뭇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고요. 우리나라에서는 ESG와 성과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어떤 이게 긍정적이든 아니면 부정적이든 아니면 중립적이든 간에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좀 더 투자 기간이 좀 더 지난 후에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ESG 투자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도 여쭤봤는데요. 투자자가 요구하지 않고 나의 지금 현재 업무와는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그럼 ESG 정보와 데이터는 그럼 어디서 얻느냐 이렇게 여쭤봤을 때는 주로 뉴스와 같이 공개된 정보, 증권사나 ESG 전문평가사의 분석 보고서, 그리고 해당 그 기업에서 쓰는 지속가능 보고서 등을 가장 많이 참조한다라고 대답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ESG 정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신뢰를 좀 하기가 좀 어렵고 또 데이터 자체도 충분하지 않고 기업 간에 비교하기도 어렵고 상투적인 표현이 많아서 좀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는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정보를 사용하는데 장애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여쭤봤습니다. ESG에 대한 정보에 대한 어떤 표준안을 마련을 하고 정보 공개에 대한 의무화가 이제 필요하다는 응답을 해주셨는데 154명 중에서 114명이 ESG 공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 또는 모르겠다고 대답한 분들은 소수 의견이지만 왜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지 그 이유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적어주신 이유를 제가 좀 그대로 인용을 해보면 효용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 또 기준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공심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또 일반 주지에 대해서 차별주기 기준권에 대해서 상법적인 측면에서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신 분도 계셨고요. 또 의무화를 당장 실행하는 것보다는 자율공시를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 분도 있었습니다. ESG 정보용 공개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제3자 검증이 필요하다는 데 대부분 동의하셨고요. 검증기관으로는 ESG 전문 평가기관이나 회계법인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서베이를 통해서 협회 회원들의 의견을 살펴봤는데요. 좀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는 투자자 입장에서 ESG 공시 정보는 결국 기업의 ESG 리스크 요인을 알아내고 이것을 가치평가에 반영하는 건데요. 과연 이 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거버넌스의 경우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지배주주의 이해상충 자본거래와 같은 것이 중요한 정보가 될 텐데요. 그리고 과연 이러한 것들을 공시에 진짜 반영할 수 있는가 하는 게 관건이 되겠죠. 이어지는 패널 세션에서는 이런 과제를 포함해서 ESG 공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논의된 기업 공시와 표준화 방안 사례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형식적이고 일만 늘어나는 공시가 아니라 실제로 기업 가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공시 방안이 실질적인 공시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